안녕하세요. 컴퓨터맨 CD맨입니다. 에어컨 켜니까 막 아까 더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살 것 같네요. 에어컨 사용할 때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뭐 여러 가지 찾아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번에는 계측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제가 사용해 보면서 테스트 해 보면서 경험해 본 바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면 영상도 찾아보면은 그냥 이것저것 정보만 취합을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뭐 이렇게만 알려주는 것들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측정을 해보고 다양한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실내 온도가 30.4도입니다. 습도는 47%고요. 온도는 높아도 만약 습도가 많이 낮다면 조금은 쾌적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대신에 전기를 좀 더 적게 쓰는 제습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습기가 문제가 뭐냐면 습도를 너무 많이 낮추는 바람에 오히려 좀 눈이 따가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를 그렇게 적게 쓰지는 않습니다. 실제 돌려보면은. 그리고 제습기를 돌리는 도중에 발생하는 열 때문에 실내가 온도 올라가는 게 생기죠. 그래서 보통은 에어컨을 쓰게 됩니다. 에어컨을 처음 동작하기 전에는 환기를 한번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기실을 떠나서 집안에 있는 라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기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켜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에어컨을 죽어라 계속 켜고 절대 환기를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환기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전기가 아깝더라도. 그 다음에 또 에어컨 켜셔야 돼요. 제가 실제로 에어컨을 처음에 켜볼 텐데, 처음에 에어컨을 켤 때 제가 이전 영상에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전력 측정기로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한 게 있는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들은 대부분 다 인버터 에어컨이에요. 정성형 에어컨이 아니라 인버터 에어컨을 쓰면은 장점이라면은 전력 효율이 최대로 도달했을 때, 그러면 실외기가 많이 어찌 보면 냉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겠죠. 그 상태는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전력 소모량을 더 높일 필요가 없어요. 인버터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전력 소모량을 낮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최대로 동작시키고 난 다음에 온도를 원하는 상태로 낮추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예를 들면 27도 정도가 적당하다 해서 처음에 바로 27도를 설정하고 하면은 27도까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천천히 전력 소모량이 올라가요. 문제는 뭐냐면 전력 소모량이 떨어질 때도 더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뒤를 전부 다 계산해 보면 전력 소모량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한 게 나와요. 보통 이런 세워진 에어컨 같은 경우에 한 2000W를 좀 넘습니다. 2200W 정도 넘는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집에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 있죠. 그게 한 뭐 1600W나 뭐 1700W, 뭐 높게는 2000W 근처가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계속 켜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로. 근데 빨리 켜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켤 때 여기 보면 쿨파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에어컨에는 대부분 다 최대로 동작시키는 모드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쿨파워, 뭐 롱파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처음에 바로 18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팬 속도도 가장 최대로 돌아요. 그러면 전력 소모량 최대까지 올라가는데 제일 단시간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분은 조금 넘고요. 4분 정도 되면은 최대 동작을 하더라고요. 4분 동안에 최대로 동작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원하는 온도 27도나 26도 정도로 설정하시면은 그때 이제 천천히 계속 전력 소모량이 떨어집니다. 제가 나중에 그건 다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LG 듀얼 에어컨이나 LG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스마트 케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건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 자동 기능을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쿨파워, 롱파워를 켜고 전력 소모량이 최대로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온도를 낮췄는데요. 근데 계속 반복하니까 이것도 귀찮기도 귀찮고, 그 다음에 스마트 케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스마트 케어가 훨씬 더 온도를 안정적이게 잘 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저는 켜자마자 바로 쿨파워, 롱파워 켜는 게 아니라, 지금 쿨파워, 롱파워 켰죠? 이거 켜는 게 아니라 스마트 케어를 켜줍니다. 예, 온도는 26도 정도로 그냥 해두세요. 지금 실내 온도는 30도, 뭐 여기서 측정되는 값은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햇빛 쪽에 근처니까. 지금 31도로 측정되고 있는데 26도로 설정해 두시면 온도 차이 좀 많이 나죠.
물론 스마트 케어를 켜면 처음에는 최대 동작을 합니다. 쿨파워, 롱파워보다 조금 약하긴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최대 동작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전력 소모량 그래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전력 측정기나 아니면 실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계측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측정 자료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라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계측기로 실제로 값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참고하셔야 될 게,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파워 매니저 같은 경우는 10W 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는 전력 측정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고, 왜냐면 2000W를 넘어가 버리니까 순간 전력이요. 그러니까 얘로 하면은 그냥 멈춰버려요. 여기 있는 계측기로는 측정이 가능하긴 한데, 그래프 그릴 때 소프트웨어가 좀 너무 옛날 거라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측정을 하려고 해요. 네, 스마트 멀티탭 파워 매니저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거는 평균 값을 계속 그래프로 그려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멀티탭을 지금 에어컨에 연결한 모습이에요. 이 상태로 한번 전력 소모량을 볼게요. 실시간 전력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탭에서 연결된 거는 저 에어컨 밖에 연결된 게 없고요. 지금 보면 순간 전력 소모량이 지금 2715W가 지금 소모된 게 보여요. 밑에는 계속 지금까지 에어컨 켠 상태로 누적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만 지금 측정한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지금 계속 측정하고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아래에는 그래프 값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뭐 새벽 시간부터는 꺼놨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지금 2W 이 정도만 측정된 게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높죠. 근데 이 값이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숫자가 바뀌지 않지만 몇 초 간격으로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값이 천천히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이걸 좀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측정해 놨던 값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조금 낮게 나오는데, 처음에 에어컨을 동작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계속 이게 여기서는 202라고 표시된 건 빼겠습니다. 왜냐면 낮춰놨다가 다시 동작시키고 본 거기 때문에, 최대로 동작시키면은 지금 1491로 나와 있는데 이 값이 평균 값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1시간 동안에 순간 전력 지금 보면 2600W까지 올라가잖아요. 아주 높게 쓰고 있죠. 근데 이 높아졌다가 천천히 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값의 평균 값으로 해서 1490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때도 2683W 이렇게 높게 올라갔었던 거죠. 올라갔다가 계속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 값이 계속 보면은 지금 1491, 1366, 812, 599 해서 떨어지죠. 보면 계속 예전에 카페에 보니까 그 예를 들면 한 4시간 정도 장을 보고 와야 되는데 에어컨을 끄고 가야 되냐 켜고 가야 되냐 해서 남편분이랑 아내분이랑 같이 싸웠대요. 근데 어느 게 맞느냐 하고 막 카페에서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값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4시간 정도 만에 비울 거면은 에어컨을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켜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꺼졌다가 에어컨 꺼졌다가 다시 켤 때 순간 전력 소모량이 이렇게 높고요. 이 순간 전력 소모량이 다시 천천히 떨어져서 계속 낮은 값을 유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보면 높아졌죠? 낮아졌죠? 낮아지고 해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요. 5시간 있어야 다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전력 소모량이 생각보다 높게 안 올라가고 계속 일정량을 유지를 합니다. 보면 231, 267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 한 2대 정도 켜놓는 거 정도의 전력 소모량만 소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게 소모하는 겁니다. 정속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측정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 수치가 이제 그렇게 떨어졌다 올랐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업소용으로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는 뭐 전기요금이 크게 부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용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인버터 에어컨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에어컨을 계속 한 달 내도록 켜놓는 분은 없을 거예요. 조금 시원해지면은 끄시고 조금 더워지면 다시 켜고 그런 식으로 보통 사용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제한이 있다면 인버터 에어컨이 훨씬 더 전기 요금에선 유리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한번 높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한번 켰다가 끌 때 너무 자주 켰다가 껐다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켜져 있는 도중에도 잠깐 환기를 할 거면 차라리 에어컨을 켜놓고 환기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이게 다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 설정을 제가 해볼 때 잘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실내 온도가 지금 30도였죠. 근데 지금 온도 계본 게 28도로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제 경우에는 저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한 27도 하면은 조금 시원하긴 한데 아주 시원한 느낌 좀 덜 들고 그래도 좀 시원한 느낌. 26도로 설정하면 조금 많이 추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28도로 하면은 에어컨이 거의 안 동작합니다. 왜냐하면 실외기는 이미 차가워져 있는데 28도 설정하면 온도를 더 차갑게 하지 말라고 이식을 해서 팬만 돌아가요. 그러면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27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요금 좀 아끼고 싶다 하시면은 저런 멀티탭, 제가 소개하는 이런 멀티탭을 쓰시고 전력 소모량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제가 만약 또 저것도 구매하는 거 돈 든다, 그냥 전기만 요금만 아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7도로 설정했을 때 예를 들면은 에어컨 좀 세게 좀 천천히 돌아가요. 26도 하면 좀 세게 돌아가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시면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좀 추우면은 27도 설정하시고 조금 더우면 26도 설정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변경하며 쓰시면 돼요. 전력 소모량이 낮아지면 느껴지는 게 팬이 저렇게 세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갑자기 천천히 돌아가요. 그거는 어느 정도 에어컨이 판단했을 때 주변 온도가 많이 차가워져서 그렇게 많이 차갑게 냉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팬 속도 낮추는 거거든요. 그걸 판단하셔서 설정 온도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외기실인데요. 좀 잡동사니도 좀 많이 있고 하지만은 실외기실은 앞뒤 공간을 뒤쪽 공간을 좀 확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뒤쪽에는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있는데요. 여기 실외기실이 따로 있고, 저는 실외기가 집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에어로드를 최근에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겁니다. 바람이 직진해서 이렇게 나가게 하는 제품이에요. 이쪽으로 바람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죠. 근데 제가 저걸 굳이 이용한 이유는 뭐냐면, 바람이 이렇게 나가서 저기 없으면은 튕겨서 이렇게 들어와요. 방충망이 있는 경우에. 만약 그래서 방충망 찢어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튕겨서 나옵니다.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실제로 튕겨서 나와요. 이쪽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더운 공기가 다시 이리 들어가는 악순환이 돼서 실외기실이 아주 더워지고, 결국 뭐 OD가 뜬다거나 아니면 실외기 성능이 떨어져서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 있는 분들은 에어로드 같은 이런 제품을 써보시는 게 좋고요. 실외에 있다면 실외기 커버라는 게 있어요. 이 위에 햇빛을 좀 반사시켜주는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빛을 반사시켜서 실외기 온도가 높아지는 걸 좀 막아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햇빛을 받아서 이 자체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실외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면 테이프로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햇빛에 뜨거워져서 열이 받으면 양면 테이프는 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서 밖에 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끈으로 고정하는 형태로 해서 고정해 쓰시면 좋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확실히 살 것 같네요. 아까는 너무 더워서 좀 답답했는데 지금 너무 시원해요. 에어컨이 이렇게 좋은데 제가 이전에 블로그 글에 제습기하고 에어컨을 썼을 때 차이점을 좀 소개해 놓은 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자료를 무조건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서 값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측정한 그 값에는 실제로 비가 와서 많이 습해진 상황에서 제습기하고 에어컨 돌렸을 때 어느 게 좀 효과가 좋은지를 비교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처럼 날씨가 햇빛이 좀 쨍쨍하고 더운 날에는 또 이 결과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습기를 쓰는 것보다는 에어컨을 써서 제습을 하면서 냉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습도를 일정량까지만 낮추고 더 낮추진 않아요. 그래서 습도가 너무 많이 낮아지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습을 좀 덜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제습 많이 하면 눈이 따가워지니까요. 근데 제습기는 반대예요. 무조건 습도 낮추는데 최적화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제습기 켜고 막 거기 누워서 자면은 막 코피 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코 안에 점막이 완전 말라버려서 이게 상처가 생겨서 코피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방이나 아니면 안방 같은 데서 제습기 돌려주시는 건 좀 위험하고, 비가 와서 습해졌을 때 이제 곰팡이 피는 게 걱정된다면 뭐 옷방이나 아니면 사람이 없는 방에 돌려서 실내 습도를 좀 낮추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거실에 동작시키고 뭐 일정 시간만 동작시키는 형태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장시간 제습기를 켜놓으면 습도 너무 낮아져서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 하단에 설명에 참고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 가지 두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 영상 올린 거는 앞에 설명을 좀 장하게 뭐 계측기고 조금 막 설명 장하게 했지만, 왜냐면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계측해보고 그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과 그냥 이것저것 주워 들은 걸로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얘기하는 거랑 완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계측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제가 앞에 소개했던 스마트 멀티탭 이런 제품을 쓰시면서 실제 자신의 에어컨이 얼마나 전력 소모량을 소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누적 값을 계산을 미리 해놓고 그 값을 넘으면 그냥 에어컨을 못 쓰게 아예 차단해 버리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에어컨을 뭐 스케줄을 걸어서 일정 시간 지나면 강제로 끄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도 이용해 보시고 좀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에어컨을 이렇게 새 제품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대부분 다 적용되고 딱 맞아요. 근데 너무 오래됐고 청소를 안 해서 실내 에어컨 안이 완전히 엉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켜도 전력 소모량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력 소모량을 실제로 측정해 보면서 계측해 보면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권해보고 싶네요. 네, 에어컨 전기 요금에 대해서 좀 설명했지만, 참고로 전기 요금 뭐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이미 많이 정보 공개돼 있고, 그리고 누진세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전기 요금을 계산하는 것도 좋은데요. 어차피 여름, 이게 와이프도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여름에 딱 몇 개월만 쓰는 에어컨인데 이렇게 비싼 에어컨을 사놓고 에어컨만 구경만 하고 에어컨 전기요금 안 쓰면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고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전기요금 뭐 이번엔 한 20만원 나오겠지, 뭐 이렇게 대충 20만원 이번 여름엔 그냥 휴가 대신 쓰는 거라고 생각해 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쓰시면은 오히려 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둘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뭐 의견이나 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런 것도 좀 남겨주시는 게 좋겠네요. 물론 참고만 하세요. 댓글 보시는 분들도 무조건 어떤 게 정답이다, 맞다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계측기로 측정해 본 결과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